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9월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연준의 FOMC 회의가 다 관건이었고요. 나머지 이벤트는 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단독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도시 지역의 월세는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딩 퍼미트. 금리가 급등하면서 건축 허가 건수도 빌딩도 조금 짓게 되죠. 이러면 또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칙. 그래도 어차피 이런 절대값들은 계속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보는 그런 주택 허가 건수는 좀 계속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죠. 절대값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는 결국 요런 지표로만 보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는 쭉 예상한 대로 지금 하락 수렴 과정 중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금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까지요? 보통 이전에 평균 수치가 약 5% 근방이었으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0년 모기지 금리인데요. 2004년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준이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파월이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상한 순간적인 트랜지터리라는 논리로 시장을 좀 엉망으로 만든 후폭풍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6.25% 이 정도 되면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대체로 6에서 8% 구간입니다. 이러면 주식시장에는 완전히 나쁜 상황이죠. 부동산 대출만 해줘도 충분히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나오니까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핵심이었던 연준의 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 상승할 것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견, 예측 아무튼 파월이 나와서 스테이트먼트를 읽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12월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준의 허풍인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없애기 위한 일부러 강경하게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상승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들 0.25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나온 거 보면 올해 예측이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년 예측도 훨씬 더 올라갔고요. 금리 상승은 지금으로서는 필연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은 지난 편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00년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 지나간 후에 임금이 3배에서 10배까지도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랑 그때 상황이랑 크게 차이가 많죠. 그렇지만 일단 임금 상승이라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할 만한 실업자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제조업 PMI인데 다음 분기에 기업들 이익과 바로
동조화되어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기업 이익도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상승하겠죠. 이런 서비스 PMI도 보시면 신규 주문 덕분인지 또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 미치라서 호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PMI를 보면 아직 뭐 침체는 눈에 보이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지표로 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주 예측을 한번 보면 결국은 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나올 정도로 뭐 감해도 되었다고 하지만 과매도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 공매도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내렸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주간 EPS라든지 다른 기준 지표들을 볼 때. 그런데 지금 뭐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까지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채권이나 뭐 부동산 이자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주식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금리가 제로가 되면 이론적으로 뭐 주식 가격은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미국의 시장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거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투자 공식이 무위험 투자 수익과, 그러니까 결국 채권 같은 이자죠, 국채 같은,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에서 나오는 이제 투자 수익인데, 이 투자 수익이 연평균 6에서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그러면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6에서 8%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채권만 사도 6에서 8%가 나오는데 기업을 사서 몇 년을 기다려서 배당을 받아도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지금과 같은 과매도 상태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결국 또 하락과 횡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대도시 주택 가격하고 개인들 소비 물가 지표 관련한 지표들이 주로 메인입니다. 이것들도 크게 좋아질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도 그렇게 크게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고요. 개인 소비 물가도 지금 미국의 음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 후 횡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은행 지수나 이런 쪽이 제일 반등한다면 나오기 쉬울 같은 상품군이고요. 산업군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한번 이번 주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식 가격은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임금 상승도 불가피하고 침체 없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러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식은 계속 힘든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이 예측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쉽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다음 주도 하락과 횡보, 조정, 장세가 유지될 걸로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